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19일이고요. 현재 오후 1시 1분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화면은 저희 영어 채널인데요. 영어 채널에서 동영상 관리를 누르면 2단계 인증 사용 설정, 2단계 인증을 하라고 저한테 묻는데요. 제가 2단계 설정을 하면 제 구글 메일을 못 씁니다. 제가 구글 메일을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해 왔고 이 구글 메일을 여기저기에서 다 쓰거든요. 근데 그 구글 메일을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으로 액세스해요. 2단계 인증을 설정하면 아웃룩에서 제 구글 이메일을 액세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 채널에 못 들어갑니다. 영어 채널에 들어가야 저희 동영상 내에서 검색을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전에 이거 2단계 설정을 몇 번을 했다가 다시 취소하고 취소했었거든요. 취소할 때 굉장히 번거로워요. 구글 엔지니어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취소할 때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아마존에서 C++ Concurrency in Action 이라는 책인데요. 이거는 2판이에요. 세컨드 에디션이고 이거는 1판이에요. 1판은 2012년도에 출간됐고요. 2판은 2019년도에 출간되었는데 제가 두 책을 다 읽어봤어요. 2판에서 이거는 세컨드 에디션이고요. 2019년도 판은 2019년도 판에서 내용이 좀 많이 바뀌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속았어요. 2012년 초판과 2019년 세컨드 에디션이 별로 바뀐 게 없어요. 내용도 거의 비슷하고 함수 몇 개 새로 들어간 거 외에는 바뀐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요, 이 책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C++에서 스레드를 좀 깊게 공부하려면 이 책 외에는 대안이 없어. 다른 책은 대부분 수박 겉핥기식이고 이 책은 그래도 좀 깊게 들어가거든요. 이거 책 읽을만 해요. 어렵지도 않고요. 그냥 순차적으로 따라가면 쉽게 따라갈 수 있고 또 이 앤서니 윌리엄즈가 설명을 잘해요. 쉽게 조리 있게 설명을 잘하거든요. 제가 이거를 영어 채널에서 한번 다뤘었는데 제가 2단계 인증이 안되니까 제 영어 채널에서 동영상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한 달 정도면 커버할 수 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달 정도면 완전히 커버할 수 있으니까 저도 이거 내용을 많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걸 한 번 더 읽을 건데요. 여기에 잘못된 것도 있어요. 잘못된 내용도 있는데 그런 것도 제가 설명드리면서 이거를 한 달 정도 동영상을 한번 촬영해 볼 생각입니다. 저희 기억도 되살리고 복습도 하고 저도 많이 잊어버렸거든요. 이걸 한동안 안 쓰다 보니까. 오늘은요, 어마무시한 거를 사용하는데요. 스레드 로컬을 사용하고 어타믹 불을 사용할 거예요. 이게 한 덩치거든요. 한 덩치라는 거는 같이 동시에 사용한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exception ptr, current exception, rethrow exception, 이거는 스레드 간에 exception을 전달하는 메커니즘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잘 쓸 줄을 몰라. 이걸 그냥 뭐 exception 처리하는 기능이다 그 정도로만 아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이게 한 덩치, 한 묶음으로 사용되고 스레드 간에 exception을 전달하는 수단이다.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C++ 17에서 scoped lock이 도입되는데요. 이 scoped lock 굉장히 편리해요. 뮤텍스와 하나의 덩치가 돼서 사용하고요.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 스레드 로컬과 어타믹과 exception ptr, current exception, rethrow, mutex, scoped lock 이 모든 것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이런 거 개별적으로 배울 수 없어요. 이런 거 어떻게 개별적으로 배울 수 있어요? 이게 하나의 덩치로 사용되고 이것도 하나의 덩치로 사용되고 이것도 하나의 덩치로 사용되는데 이걸 떼어서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동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작동하는지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가르쳐 주는 사람 없어요.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이 이걸 책을 읽고 파악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다큐멘테이션을 읽는다고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단 한 번의 실험이면 게임 끝이에요. 그리고 이번 동영상은 다분히 교육적인 목표로 동영상을 촬영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버그가 발생하는 것을 제가 미리 막지 않고
실험하는 동안에 이런 버그가 왜 생기는지를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각각 여러 단계에 걸쳐 최적화에 들어가는데 그 최적화 단계마다 제가 이유를 모두 다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시작합니다. 저희 이전 동영상 144번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반드시 시청하셔야 하고요. 이 링크를 더블 클릭합니다. 이전 동영상 114번 C++ 17 STL 패러렐 알고리즘 사용 시 특히 주의할 점. 이 동영상 클릭 카운트가 굉장히 낮은데요. 문제 없습니다. 한 사람만 봐도 저는 동영상을 촬영합니다. 아래로 내려가세요. 더보기를 누르고 소스 코드 다운로드 섹션에서 이 링크를 더블 클릭하고요. Show in 폴더에서 압축을 풀고요. 폴더 이름을 145 inter thread exception 폴더 이름을 바꾸고요. 폴더를 복사해서 작업 폴더에 붙여넣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합니다. 엑스플로러에서요. 145번 include 폴더에서 parallel.hpp를 열고요. 내려가서 std parallel.cpp를 열고요. Ctrl B parallel.hpp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요.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이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참조할 수 있도록 여기에 링크를 붙여 놓겠습니다. 이전 동영상의 링크도 붙여 놓겠습니다. 여기에 나열된 이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셨다면요. 꼭 시청하고 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고 std parallel 이 함수를 구현했고요. 또 고 parallel std 이 함수도 오버로딩해서 이전 동영상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여기까지요. 복사해서 demarcation 하고요. 이 사이에 붙여놓고요. 위로 올라가서 함수 이름을 고 std parallel exception safe 이렇게 수정하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요거는 접어 올리고요. 여기에서 덮어 쓰고요. 여기에도 덮어 씁니다. 이제 우리 고 std parallel exception safe 알고리즘은 exception safe 하기 때문에요. exception을 throw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날립니다. 이렇게 날렸고요. 이거를 한번 접어 올리고요. 여기에서도 exception safe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날립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죠? std parallel.cpp 이 파일에서요. Ctrl End 하고요. 이거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만들었는데요. 이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기에 관련 링크를 붙여 넣겠습니다. 내려왔어요. 이 부분을 복사해서요. 여기다 붙여 넣고요. 함수 이름을 고 std parallel exception safe 이렇게 고치고요. 이 함수를 카피해서 메인 함수 제일 끝에 붙여 넣고요. 이 부분은 disable 하고요. 빈 공간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세요. 이제 우리 스레드가 exception을 마음껏 던질 수 있습니다. 패러렐 알고리즘에서. 그래서 no except 필요 없고요. 이 부분도 지우고요. 이거를 간단하게 operation 이렇게 하고요. 나머지는 지우고요. 여기서 result로 바꾸고요. 함수 이름은 고 std parallel exception
save 이렇게 하고요. 작업 함수 이름도 이렇게 바꿨고요. 이 부분도 날리고요. result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별 것 없습니다. 별 것 없고요. 그 std parallel exception safe 이 함수는 우리가 금방 여기에서 이전 코드를 복사해서 만든 거고요. 이거를 나란히 나타내고요. 커맨드 프롬프트를 열고 cd 145 enter thread exception 이렇게 하고요. GNU 컴파일러로 빌드 해보겠습니다. G++ SED C++20 SED parallel.cpp ltbb 이거 잊으면 안되고요. g.exe 이렇게 해서 빌드 합니다. 이전 코드가 빌드 되었고요. clsg 하면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그러면 패러럴 알고리즘에서 exception을 사용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try catch 블락으로 묶고요. sed exception constant e 하고요. std cout e what 이렇게 합니다. 제가 clr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알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들여 쓰고요. 이제 패러렐로 가니까 이 부분을 100 그러니까 100 by 100 행렬을 처리하는 겁니다. 여기에 if 이 부분도 제가 바꾸겠습니다. I O로 J 이렇게 바꾸고요. I가 100의 반 50이고 그리고 J가 50이면 딱 중간이죠. 그죠? throw std runtime error brave new world 제가 여러분에게 완전한 세상을 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업 함수에서 이제 exception을 throw 하면 여기에서 캐치하는데요. 이 작업 함수가 다수의 parallel thread로 작동합니다. 이리로 오고요. 여기에서 이 함수 이름을 1로 바꾸고요. 여기에서 1로 바꿉니다. 그죠? 이거를 펼치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어디다 써도 상관없습니다. std atomic bool이고요. report exception 기본값은 false로 세팅됩니다. std mutex mutex를
도입하고요. 이 뮤텍스는 다수의 스레드 간에 통신할 때 동기화를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std exception ptr은요, 인스턴스 이름을 work exception 이렇게 하고요. 기본 값은 null 포인터이고요. 이거는 특별한 클래스로 std exception ptr은 스레드 간에 여기다 줄바꿈을 하겠습니다. exception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operation에서 exception이 발생하면 그 exception을 이 global exception에다가 저장해 둡니다. 나중에 다시 리트로 합니다. 내려오고요. 이거는 기본 준비 작업이고요. 여기에 두 개의 블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if context for 컨테이너의 엘리먼트 타입이 valid 타입이면, 다른 말로 work 함수에서 return 값이 있을 때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다가 설명을 붙여 놓겠습니다. operation의 return 값이 있을 때의 블락이고요. 요거를 접어 올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블락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블락은 operation의 return 값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atomic과 뮤텍스와 exception을 함수 범위 내에서 이 두 블락 operation의 return 값이 있을 때와 operation의 return 값이 없을 때 두 번 코딩 해야 하고요. 이 두 경우 모두에 이 atomic과 뮤텍스와 exception ptr를 사용합니다. 일단 이거를 빌드 하는데요. 빌드하면 빌드가 안 될 것입니다. 빌드 했고요.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indexes가 없으니까 ij 이렇게 수정이 되었고요. 다시 빌드하면 빌드가 안 돼야 합니다. 빌드가 되었네요. 그럼 클랭으로 해보겠습니다. 클랭으로 빌드합니다. 역시 클랭에서는 빌드가 안 되었는데요. 이름이 뭐냐 그러면 variable of non-literal type std mutex cannot be defined in context for function. 그러니까 이 뮤텍스를 context for 함수에서 정의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지우고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클랭으로 빌드 합니다. 클랭으로 빌드 할 때 오류가 나왔고요. GNU로 빌드하면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표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날리고요. 마찬가지로 내려왔어요. 여기서 컨텍스트를 날립니다. 이렇게 한 후에 GNU로 다시 빌드하고요. 클랭으로, 이건 클랭 컴파일러로 다시 빌드합니다. CLS C. 오, 브레이브 뉴 월드가 나왔고요. 크래시가 되었습니다. 이거 크래시 된 거거든요. 이거 올바르게 실행된 거 아니고요. 크래시 된 겁니다. 이 현상을 방지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기에서요, 이제 이 작업 parallel task가 병렬로 실행되는데요. parallel for each에서 parallel task를 호출하면요, 이 부분이 병렬로 실행되고, 이 parallel task 속에서 오퍼레이션이 호출됩니다. 여기서 이 오퍼레이션에서 exception이 throw가 되기 때문에요, 크래시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요, 우리가 위로 올라가서요, 리포트 익셉션과 뮤텍스와 워크 익셉션을 캡처해야 합니다. 이게 너무 멀리 있으니까 보기가 힘드네요. 이거를 그럼 잘라냈어요. 잘라냈고요. 이거 바로 위에 붙여 넣겠습니다. 이렇게요. 좀 보기가 편하게. 그러면 리포트를요, 리포트 익셉션을요, 여기에서 L-value reference로 캡처하고요, 뮤텍스도요, 여기서 L-value reference로 캡처하고요, 줄바꿈 하나 하고, 그 다음에 work exception도 L-value reference로 캡처했습니다. 나중에 이 컴퓨트 인덱스와 오퍼레이션도 thread 로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parallel task 속에서 여기에서요, 드디어 static thread 로컬을 도입하는데요, bool이고요, 타입은 bool이고, exception occurred 이렇게 하고요, 기본값은 false입니다. 이때 이 static은요, 옵션입니다. 옵션이고요, 이게 없어도 thread 로컬 변수는 타입은 bool이고요, 인스턴스 이름은 exception occurred인데, 이게 없어도 thread 로컬 변수는 기본적으로 static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완전히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거는 C에서 static 로컬 변수와 동일합니다. 이거는 한 번만 초기화됩니다. 다시 한번요. 이거는 한 번만 초기화됩니다. 여기서 if 이 exception이 발생하면, 이런 뜻입니다. 발생하면 이 parallel task를 빠져나갑니다. return 하면 되고요. 여기서 else if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report exception이요,
발생한 경우에는 여기서 exception occurred 이거를 true로 설정하고요. return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할게요. thread 로컬에서 만들어진 이 exception 불은요, 이 parallel task 속에서 로컬 변수입니다. thread 로컬 변수입니다. 이 parallel task가 다수의 thread에 의해 병렬로 실행되는데요, 여러 개의 thread가 이 블락을 동시에 실행하는데 각각의 thread마다 exception occurred 이 불리언 밸류가 하나씩만 생성됩니다. 타스크마다 생성되는 게 아니고 thread당 하나씩 생성됩니다. 그리고 exception thread는 다른 thread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액세스가 빠릅니다. 다른 thread에 영향을 주지 않고요, 영향을 받지 않고 로컬에 있는 로컬 변수입니다. thread 로컬 변수이고요. 그래서 report exception, 이 report exception은요, 위로 올라가 보면 atomic boolean value고요. 이거는 다른 thread와 공유됩니다. 이 atomic report exception은 다른 thread와 공유되기 때문에 여기에서요, report exception을 읽는 것보다 exception occurred 이 thread 로컬 변수를 읽는 게 패러렐 알고리즘에서 굉장히 더 빠릅니다. 이게 exception occurred가 exception이 발생한 게 true가 되면요, 여기서 바로 return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전혀 실행되지 않습니다. 이 블락 내에서 나머지 부분은 전혀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까지 왔고요.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하는 게 이 parallel task 블락 전체가 for each의 work 함수고요, exception이 발생할 경우에 이 블락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exception을 포착해야 합니다. 어디서? 만약에 이 오퍼레이션에서 런타임 에러가 발생하면요, 이 parallel task 이거 밖으로 exception이 리크 되면 안 됩니다. 리크 되면 크래시 된다고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배웠습니다.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이 다큐멘테이션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여기다가 제가 따로 붙여 넣지는 않겠습니다. 공간이 너무 커지니까. 그래서 exception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사용자가 만든 이 오퍼레이션에서 exception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try 이렇게 해서요, catch로 묶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try catch해서 exception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미연에 try catch로 묶었고요. 여기에서 catch를 하는데요, 잘 보셔야 합니다. 이 오퍼레이션에서 무슨 스레드를, 무슨 exception을 던질지 알 수 없습니다. 모르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점을 탁탁 3개 찍고, 자, 여기에서 exception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if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exception 이름이 뭐냐 그러면 work exception입니다. work exception요. 이 work exception이 true이면, 이거 true예요. exception이 발생했어요. 이미 exception이 발생했는데 또 잡으면 뭐해? 다른 thread,
이게 지금 패러렐로 작동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패러렐 타스크 블락이 여러 스레드에서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에 다른 스레드에서 이걸 잡았으면 더 이상 작업할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아닐 경우에 다른 스레드에서 아직 익셉션을 잡지 않았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std scoped lock 하고요. 락을 쓰고 uText로 이 블락을 동기화 시킵니다. 다른 스레드에서 지금부터 work exception access 하지 마 이렇게 하고 얼음장을 딱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work exception에다가요 C++의 도움을 받습니다. std current exception. 지금 현재 스레드에서 이거는 다수의 스레드에서 이 블락은 현재 이 패러렐 타스크 속에 있는 이 블락은 다수의 스레드에서 실행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스레드에서 현재 스레드에서 발생한 익셉션을 워크 익셉션에 저장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익셉션 이거는 여기다 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잘 보세요. exception occurred는 여기다 바로 true로 때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다른 스레드에서 오는 게 아니고 위로 올라가 보면 스레드 로컬 변수이잖아요. 그래서 스레드 occurred는 여기다가 바로 직접 때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스레드에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레드가 익셉션이 발생했으니까 다른 스레드에 리포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리포트를 해야 되니까 다른 스레드에 이 리포트 익셉션 이거는 여기에 보면 atomic입니다. atomic.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true 이렇게 설정한 겁니다. 이거는 atomic이기 때문에 이렇게 락을 걸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는 atomic이기 때문에 락을 걸어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자기가 알아서 동기화 해줍니다. 이렇게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거를 접어 올리고요. 여기다가 제가 코멘트를 넣어 놓겠습니다. end of parallel task 이렇게 코멘트를 넣어 놓고요. 자, 리턴 하기 전에요. 이거는 패러렐 블락 바뀝니다. 패러렐 블락 바뀌고요. 리턴을 하기 전에 이 워크 익셉션이 설정이 되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if 워크 익셉션이 설정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죠? 이거는 다른 스레드에서 이거는 지금 콜링 스레드고요. 이 타스크 속에 패러렐 타스크 속에 있는 다른 스레드 오퍼레이션에서 익셉션이 발생하면 여기에 설정을 했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익셉션을 다른 스레드에서 발생한 익셉션을 설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sed rethrow exception을 하는데요. 뭘 보내느냐? work exception 이거를 다른 스레드에서 캡처했으니까 이제 현재 스레드에서 다시 throw 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throw가 돼버리면 이 코드는 실행되지 않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스레드에서 exception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이 코드가 실행되고 발생했으면 여기서 exception이 다시 throw 되기 때문에 이 코드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로 내려와서요. 여기에서도 동일한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해 오고요. 이 블락은 접어 올리고요.
여기는 오퍼레이션에서 리턴 값이 없을 때고요. 여기는 오퍼레이션에서 리턴 값이 있을 때입니다. 이 부분을 붙여 놓고요. 여기서 보면 이거는 리절트가 필요 없고요. 리절트가 필요 없고 컴퓨터와 인덱스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옛날 거니까 지우고요. 이렇게 지웠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복습 차원에서 thread 로컬 이렇게 하고요. 로컬 변수 타입은 bool이고요. exception occurred 이렇게 된 거죠. 기본값 이거는 false로 설정됩니다. false로 세팅이 되고요. 만약에 이거는 한 번만 실행되고요. 만약에 exception이 발생했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exception이 발생했다면 그냥 return하라. 어디로요? 이 블락을 빠져나가는 거지. 이게 프로그램이 종료된 게 아닙니다. 이 블락은 계속 반복해서 실행됩니다. 다수의 스레드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서 return 한다고 이 전체 함수가 return 하는 거 아닙니다. 이 for each가 return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로 오는 거 아니거든요. 여기서 return을 한다고. 왜냐하면 이게 다수의 스레드에서 작업되기 때문에 현재 스레드만 중지하라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스레드만 현재 스레드 작업은 끝났다. exception이 발생했으면 작업 못해요. 이 아래에 이 부분 작업 못한다고 이미 고장난 거 작업해봤잖아요. 그렇지만 루프는 계속 돌아야 합니다. else 아니면 이런 뜻이죠. else if로 들어가야죠. 그죠? 그 다음에 report exception 이거는 이제 다른 스레드에서 오류가 났니 체크하는 겁니다. 다른 스레드에서 오류가 아니죠. exception이죠. exception이 발생했냐라고 묻는 겁니다. 다른 스레드에서 스레드가 발생했느냐고 묻는 거고요. 발생했다면 현재 로컬 스레드에 이 다른 스레드에서 exception 발생했으니까 다음에 다른 스레드 report exception한테 묻지 말고 그냥 현재 exception occurred를 사용해. 왜냐면 이게 더 빠르거든. 이거는 지금 공유되잖아요. 이거는 report exception은 타이밍이고 이게 공유되잖아. 다른 스레드 간에. 그래서 현재 로컬에 있는 게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 스레드 작업은 끝내 이렇게 된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 따라왔죠? 그래서 현재 스레드에서 이미 exception이 탐지되거나 또는 다른 스레드에서 exception이 탐지되면 이 부분은 작업 불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try catch로 묶고요. 이 부분을 블락으로 묶고 그죠? 이렇게 블락으로 묶잖아요. 여기 catch에서 무슨 exception이 발생할지를 몰라. 이 exception은 어디에 쏘냐 그러면 이 오퍼레이션에서 오는 거라. 이 오퍼레이션이 내 라이브러리가 아니고 이 내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사람이 만든 이 코드에서 exception이 날라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exception 종류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if work exception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른 데서 발생되면 의미가 없거든. 다른 데서 발생되지 않았다면 여기서는 락을 안 걸어줘도 돼. 왜 여기서 락을 안 걸어줘도 되냐 그러면 이거는 read잖아. read 읽기잖아. 다른 데서 뭐 읽는 거 뭐 락을 왜 걸어줘? 다른 데서 이미 락을 걸어놨는데 네? 다른 데서 락을 이미 걸어놨잖아. 그래서 여기 플락에서 std scoped lock 네, scoped lock 락에서 뮤텍스로 딱 락을 걸었어. 그래서
이거는 다른 데서 이미 이렇게 락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는 이거는 체킹해도 읽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그래서 여기다가 work exception 이렇게 하고 sed current exception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현재 exception을 돌려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은 이렇게 끝났고요. 이렇게 하고 근데 exception occurred 이렇게요. 이거는 이제 true로 설정합니다. 이건 이제 로컬이잖아. 로컬 스레드 로컬 변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락이 필요 없어. 왜냐하면 다른 스레드는 이거 없거든. 이건 스레드마다 고유한 거거든. 그래서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report 다른 스레드에게 알려줘야지. 야 다른 스레드 나 exception 발생했거든. 나중에 이거 이벤트를 써도 됩니다. report 이 리포트입니까? 리포티드입니까? 리포트 익셉션이죠. 리포트 익셉션을 true로 설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타믹은 락이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아타믹 오퍼레이션이기 때문에 항상 성공합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제 캐치 블락에서 이제 작업을 완료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게 리턴 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이 블락에 있습니다. 오퍼레이션에서 리턴 값이 없을 때 이 블락에서 이제 다시 체크를 해야죠. 만약에 워크 익셉션이 발생했다면 sed rethrow exception 이렇게 되는 거죠. rethrow exception 하고 이게 함수예요. 그래서 워크 exception을 이렇게 던지면요 이제 이 블락 코드가 끝났고 아까 이 블락도 코딩했고 이제 코드가 다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편집하다 보니까 설명을 잘못한 부분을 찾았어요. 여기서 내려가세요. 여기에서 잘못했는데요. read 자체도 락을 걸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 report exception을요 여기다 갖고 와서 다른 데서 예외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하고요. 이 부분은 커트해서 이 뒤에다 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뒤에서 설정하고요. 이렇게 이게 current exception이 클래스가 아니고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해야 됩니다. 또 내려오고요. 이 블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실수를 했고요. 이거를 잘라서 뒤에다 넣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넣습니다. 그러니까 report exception은 다른 곳에서 예외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된 거고요. 예외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랑 락을 거는 사이에 다른 곳에서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if work exception is not yet set 이렇게 하고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이거를 한 번 더 카피했어요. 위로 올라가서 이 블락도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이게 헷갈리면요 이렇게 하세요. 이게 헷갈리면 false 이렇게 하시고요. 또 여기서도 이게 헷갈리면 false 다른 곳에서 exception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하는 게 더 눈에 확 들어오죠.
명령줄에서요 다시 빌드 합니다. 빌드가 되었고요. CLS 하고요. C 브레이브 뉴 월드가 이쁘게 정확하게 잡았습니다. 여기서 발생한 exception을 여기서 정확하게 잡았습니다. std cout mission completed 이 메시지가 화면에 출력되면 정확하게 실행된 겁니다. 이번에는 GNU로 바꾸고요. 빌드 합니다. GLS G 미션 completed. 만약에 여기에서요 이 값을 줄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0은 절대로 오류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죠? i가 50이고 j가 50일 때 exception이 throw 되니까 40은 절대로 exception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이 array가 여기에 출력되어야 합니다. 다시 빌드 하고요. G 엄청나게 array가 멋지게 출력되었습니다. 이게 다수의 스레드에 의해 작동하는지 확인하려면요. 다수의 스레드에 의해 작동하는지 확인하려면 어디에다 넣어도 상관없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수의 패러럴 스레드에 의해 실행되기 때문에요. 뮤텍스로 락을 걸어줘야 합니다. std scoped 락 mutex 이렇게 하고요. std cout 이 indexes를 출력해 보고요. 그 다음에 thread id를 출력해 봅니다. std this thread get id std endl 이렇게 하면 thread id와 indexes를 출력합니다. 이렇게요. 여기서 줄바꿈 하나 하고요. operation is working 이렇게 하고요. 이거를 늘리고요. 위로 올라가서 여기에서요 블락을 만들고 아래로 내려와서 이 부분을 복사하고요. 여기에 붙여놓고요. exception occurred. now skipping 이렇게 하고요. 이 부분을 한 번 더 복사해서 여기다가요 붙여놓고요. report exception now skipping 이렇게 수정합니다. 조심해야 될 게요. 우리는 현재 오퍼레이션의 값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복사해서요. 복사하고 위로 올라가서 이 부분은 오퍼레이션의 리턴 값이 있을 때, 즉 이 오퍼레이션의 리턴 값이 있을 때요. 이 부분을
덮었습니다. 이거는 디버깅을 위한 것입니다. 한 번 더 내려왔어요. 오퍼레이션의 리턴 값이 없을 때 여기에서 복사하고요. 이 부분은 오퍼레이션의 리턴 값이 있을 때 여기에 붙여 넣습니다. 이제 exception을 throw 되게 만들기 위해서 100으로 바꾸고요. 100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한 후에 다시 빌드 하고요. (284번) 여기에서 indices 제거하고요. 여기에서도 indices 제거하고요. 더 내려와서 여기에서도요 indices 제거하고요. 여기에서 indices를 제거합니다. 명령줄 프롬프트를 다시 열고요. 클랭으로 다시 빌드합니다. 빌드가 되었고요. C를 실행하는데요. result txt로 캡처합니다. 여기에서요 result txt를 열고요. 컨트롤 B 하고요. 이제 분석합니다. 00일 때 작업이 실행되고요. thread id가 1입니다. 쭉 내려가다가 25에서 thread id가 4로 바뀌어서 계속 실행하고요. 계속 실행 중입니다. 여기서 컨트롤 F에서 스키핑을 찾으면요 어딘가에서 88, 40을 실행하고 있는데 thread id가 2에서 exception이 발생해서 스키핑이 진행됩니다. 쭉 내려가 보면요 계속 스키핑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exception이 한번 발생하면 계속 스키핑이 발생하고요. 88, 41 여기서 보면 J가 50이 아니고 I가 50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직 작업합니다. 작업을 하다가 report exception에 의해 스키핑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다른 스레드입니다. 쭉 내려가다가요 thread id 14가 작업하다가요 report exception에 의해 스키핑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작동하는 겁니다. 쭉 계속 스키핑이고요. 계속 스키핑이고 계속 스키핑이 발생하는데요. 많이 내려가 보겠습니다. 계속 스키핑이 발생합니다. 끝까지 왔고요. 만약에 exception이 없으면요. exception이 없으면 다시 빌드 하고요. 이번에는 success 이렇게 해서 캡처하고요.
석세스를 열어봅니다. 컨트롤 B 이렇게 해서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워킹이고요. 워킹이고, 여기에 리절트가 무지막지하게 출력됩니다. 줄바꿈이 없으니까 무지막지하게 출력되는 겁니다. 필요하면 이렇게 줄바꿈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션 컴플리트가 최종적으로 나왔습니다. 익셉션 조건을 다양하게 바꿔서, 예를 들어서 i가 10보다 작을 때, j가 20보다 작을 때, 이런 방식으로 여러가지 조건을 줘서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